부정적인 마인드셋에서 긍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치유는 없습니다.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하면서 막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처음에는 환경에서 찾으세요. 대부분 남편 때문에, 누구 이웃 때문에 나를 스트레스 줬던, 직장의 상사 때문에, 업무 때문에 외부에서 찾는데, 외부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대할 때도 보면 너무 조급하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고를 냈죠. 직원들에게 고성을 하거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분은 언젠가 저를 원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좋은 치료 효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 불만,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그분에게 약이 되지 못해요. 정말 마인드셋이 저는 치료의 90%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건강함이 오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과 생각으로는 치유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나에게 찾고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았으면 고치시면 돼요. 생각하는 법을 바꿔라, 제가 무의식까지 바꿔라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마인드셋에서 긍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치유는 없습니다. 전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열려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말기암 책이 정말 출시되자마자 이틀 만에 책을 다 읽고 온 따님이 계셨어요. 정말 포스트잇 다 붙여갖고 첫 번째 책에 그 오타가 난 것까지 찾아오신 따님이 있었고, 아버님은 췌장암 그때 3기 정도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환자였고, 굉장히 이제 상담을 깊게 해드렸고, 또 보충제도 복용하시고, 항암 전에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이 아버님이. 그래서 저는 따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반드시 나으세요 했는데, 한번 보충제를 드시고 한 달 지나고 2달, 최근에 연락이 없으신 거에서 생각이 너무 나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아버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항암을 하는 게 정말 견디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고, 또 좋아하시신 분은 남편분이 오셨어요. 사모님은 암센터 입원 중이시고 전신 전이가 있어서, 근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버님이 드신 거 달라. 그래서 정말 제가 한 3번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지금 혈액 검사지도 없고 환자 차트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너무 그분이 제가 까다롭게 하는데도 그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딱 한 달 만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 폐가 전체가 다 하얗게 뒤덮여, 까만색이 원래 보여야 되잖아요. 까맣게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엑스레이에서 한 달 만에 그 하얀 게 고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퇴원을 하셔서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셨고, 그분이 가장 최근에 너무 드라마틱해서,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가장 큰 99%의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온갖 암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데, 여러분 환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요법은 암이 자라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서 암이 스스로 쪼그라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미 암이 너무 오래 지속되셨던, 정말 암이 여러 번 폐암이었는데 간전이 됐는데, 또 어디 림프절 전이, 뼈 전이, 난소까지 전이, 이 전이가 너무 많이 되셨다거나, 항암을 정말 1년 이상, 2년 이상 항암제를 너무 많이 바꾸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저의 요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질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암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암이 오지 않게 하는, 암이 발현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을 해드리는 거를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항암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번 항암을 또 맞아야 되나요? 그걸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그걸 절대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철저히 환자와 가족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지, 제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셔야죠. 항암을 또 다른 항암으로 바꿔야 될까요? 임상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원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과 철저히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암에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으로 조성을 빠르게 해준다. 산성이 환경을 빠르게 알칼리로 바꾸게 한다. 염증성 환경을 좀 없어지게 한다. 영양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런 모든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 정상적인 대사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돕는 거지. 제가 암을 이걸 해서 항암제처럼 막 암을 표적으로 해서 암을 죽인다. 그거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저한테 와서 뭐 낫네 안 낫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이 변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 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삶의 질이 조금 여명이 이대로 가면 한 3개월이시다면 조금 덜 고통스럽게 영양을 채워주면서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식이요법만 좀 바꿔도 조금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가스가 덜 차고 잠을 잘 자고 이러면은 삶의 질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를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은 가장 나쁜 것 같아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또 방법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망은 마지막에 해야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고 또 가족들하고의 관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가족들 가장 소중하잖아요. 관계들을 잘 개선하시고 후회함 없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신다면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